무자성 특이점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 이래로 많은 예언이 있었고 채널링을 통한 경고도 있었지만 과연 그런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으며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영적 빙의에 의한 예측도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의 실상만 알려줄 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종종 빗나가기만 한다. 미래를 안다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미래는 패턴과 흐름 그리고 지혜에서 오는 직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계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예언이 인류 멸망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더 계시에 의한 예언이 아니다. 이런 주제의 예언일수록 더욱 감추어지고 숨겨지기에 최상의 비밀은 예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불확실한 예언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점이 거대한 특이점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기에 몇 자 적어본다. 인류 리셋 시기를 감히 유추해보자면 인류의 특별한 의식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지금부터 10년 정도 이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이내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류 리셋 시기에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리셋의 징후는 서서히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그런 징표가 응축되어 쌓이면 결정적인 인류 리셋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이런 시대에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지혜다. 즉, 내일 당장 죽더라도 미련과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무를 심든지 독서를 하든지 모든 것은 자신의 자유다. 특이점의 시대를 지나면서 리셋의 시기임을 직감하는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재해도 있겠으며 전쟁과 질병에 의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인간의 유전자가 점차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즉, 인류 리셋은 인류의 유전자 변형에 대한 심판이다. 각종 동물과 곡물에 대한 유전자 변형 그리고 인류의 유전자 변형은 분명 심판의 대상이다.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유전자 시스템을 변형시키는 것은 인류는 기능 확대 혹은 효율성이라는 말로 회피하려고 하지만 창조주의 시나리오 개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반면 인류 리셋의 시대에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틈새가 생기는데 이때가 시스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래서 전생에 나름대로 깨침이 깊었던 수행자들은 리셋의 시기를 맞아 자신의 도력을 이용하여 이 시대에 태어났다.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큰 원력으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오온에 치우치며 보이는 것만 보고 알려주는 것만 알다 보니 감추어진 자신의 영혼을 각성하지 못하여 스스로의 유전자를 훼손되고 있습니다. 즉, 본인 스스로 인류 리셋의 원인으로 작용하니 안타깝게도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10년이라는 기간은 수행의 길에서는 적지만은 않은 기간이기에 하루빨리 각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올바름을 버리고 정의감도 버리고 이념과 사상도 버리고 옳고 그름도 버려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세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깨침에서 커다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 쌓아온 지식을 지니고 수행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커다란 마구니를 껴안고 이 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어떻게든지 속성으로라도 해탈의 경지까지만 오르면 그 다음은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된다. 이 길은 자신의 마음 한 점 잠재우는 일체유심 조화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 시스템에 남느냐 시스템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자신의 전부를 건 마지막 싸움이다. 다음 기회는 7000년 후에나 올 것인데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윤회의 굴레 속에서 헤맬 것인가. 그러면 불교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해탈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3년 빠르면 3개월 내에 깨우쳐야 한다. 만약 해탈 상태를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 시스템 들여다본다면 어리석은 일이며 헛수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존재를 들여다보려면 텅 빈 어공성으로 존재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성이 내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재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존재에 또 속게 된다. 즉,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미련과 집착의 소멸이 필수인데 해탈의 과정을 직접 체득하여 걸치지 못하면 끝없는 집착과 미련이 밀려와서
어차피 시스템에서 못 벗어난다. 수행이란 어느 날 갑자기 곡기를 끊거나 토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승려가 되어 세상과 단절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가자로서 생생한 현실과 맞부딪히며 맛보는 괴로움이 더 큰 수행처가 된다. 하루 중 멍하니 있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며 잠자기 전 혹은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즉시 참선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즉, 참선은 억지로 좌선하며 참선 시작 참선 끝 이런 것이 아니다. 참선은 언제든 고요히 마음을 비운 뒤에 비춰보는 것인데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기에는 제일 빠른 방법이 가나선이다. 사실 가나선 이외의 참선법은 고요와 만족은 주지만 제일 중요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점이다. 단박에 깨우치려면 어렵더라도 가나선 화두타파가 제일이다. 진심으로 간절히 수행자의 길을 가다 보면 문득 어느 날 해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깨어나면 걸림이 없으며 자신이 모든 판단의 척도 이게 된다. 깨우치면 스승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승 없이 홀로 독학하는 제가자의 처지에서는 불경과 선사들의 글을 읽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그림을 알게 될 것이다. 설령 선사의 어려운 글도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존재를 들여다볼 그릇이 만들어지면 99%의 정보는 거짓임을 알게 되며 찢기고 남은 1% 진리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이 길에서의 핵심은 근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탈에 이를 때까지는 미치지 않아도 되지만 존재를 들여다볼 때는 정말로 미쳐야 한다. 이 모든 원력은 존재 시스템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결과이다.